한국 시장에 대해서 다들 이제 비중학대로 좀 올립니다. 일단은 사실 한국 시장이 이렇게 최근에 그나마 제일 강한 게 이 글로벌 시장이 좋은 게 아니죠. 관세라든가 그런 게 아닌데 이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새로운 정보가 들어서면서 지금 금리는 우리나라는 계속적으로 인하하는 단계고요. 그 다음에 새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추경 얘기가 나오죠. 기존의 10조 초반에서 20조 정도 더해서 한 30조 정도 이렇게 돈을 푼다는 거예요. 지금 국내는 유일하게 거의 해외 이 글로벌리 유일하게 이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을 동시에 하는 나라가 된 겁니다. 이 반도체가 사실 올라줘야지 하이닉스는 사실 팔 만큼 했죠. 작년 고점까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삼성전자가 지금 6만 원을 못 넘고 지금 몇 개월 동안 이 박스권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 반도체가 돌아서는 게 앞으로 3,000포인트 이상 가는데 사실 가장 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심우재입니다. 자, 이게 시장이 어영부영 한 2,900포인트 가까이 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작년에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전 세계 꼴찌였는데 이게 이제 역으로 된다 그랬죠. 올해는 거의 상당히 상위권 수준으로 지금 지수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수가 이제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 섹터별로 이제 순환매가 좀 빠르게 일어납니다. 사실 이제 어저께까지만 해도 이제 자동차라든가 카카오, 지주사, 증권 이런 것들이 셌었죠. 근데 이제 오늘은 또 어저께 약했었던 그동안 강했지만은 어제 약했었던 방산이라든가 드라마 제작 관련주들, 드라마 미디어주들이 오늘 또 전반적으로 다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터라든가 전력기기, 화장품 이런 것들은 꾸준하게 잘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코스피가 이제 기존 고점이 이제 3,300포인트죠. 사실 3,300포인트 가기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가총액 대형주 중에서 못 올랐던 하이닉스는 올랐지만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이 반도체주들이 다 거의 이 지수 오를 때 못 올랐죠. 그러니까 그런 거,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그리고 이제 어저께 이제 자동차주들이 잠깐 반작을 했지만은 자동차도 이제 관세 때문에 눌려 있었으니까 자동차랑 부품, 그리고 2차 전지가 제일 문제죠. 사실 이제 2차 전지가 아직까지는 회복 기미가 좀 안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조금만 올라주면 사실 금방 3,000포인트는 넘을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다른 것들이 좀 빠질 수 있으니까 이 섹터별 종목별 순환매에 대응해 사실 쉽진 않죠. 근데 최소한 엇박자를 내면 안 되겠다. 그런 거를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수급이 사실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 이제 대선 끝나고 딱 3일 산 겁니다. 3일 동안 3조 4조 3조. 자, 코스피 외국인 볼까요? 대선 끝나고 거의 3일 동안 3조, 오늘 이제 6,300억까지 3조 한 7, 8천억 사서 시장을 이렇게 땡긴 건데 그만큼 외국인들이 그동안 많이 팔아놨다는 거죠. 작년 8월부터 보겠어요. 그때부터 장이 빠졌으니까. 자, 보시면은, 8월 말고, 올 1월부터 할까요? 외국인들이 이제 4월 초까지 8조 가까이 팔았다가 이제 마이너스 4조까지. 요 정도 지금 올라온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상당히 좀 살 여유가 좀 많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이제 외국인들의 아직 이제 대선 끝나고 4일 동안 3조 한 7, 8천억 샀는데 아직도 살 여력이 좀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ADR이 보시면은 코스피는 조금 올랐어요. 최근에. 그래서 보시면 지수는 플러스긴 한데 상승 종목 수가 압도하지 못합니다. 오늘도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아요. 그만큼 소외될 수 있는 장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코스피는 이때 5월 초에 150까지 찍었지만은 125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것도 이제 과매수 단계예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이게 지수는 오를 수 있지만은 이 상승 종목 수가 압도하지 못한다. 하락 종목 수가 오히려 더 많을 수 있는 그런 장의 형태인데
반면에 코스닥은 조금 더 여유가 있습니다. 아직 107이에요. 107이기 때문에 코스닥이 조금 더 편한 시장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객 예탁금이 이게 팍팍팍 늘어야 되거든요. 이게 팍팍팍 늘어야 되는데 엊그저께 이제 60조 갔다가 이제 58조 오니까 작진 않은데 요게 좀 많이 좀 늘어야 됩니다. 고객 예탁금이 최근에 보시면은 환율이 지금 1350원까지 빠졌기 때문에 우리 그 미국 갔던 그 서학개미 분들도 그쪽 주식을 많이 팔고 일단 환손실을 많이 입으니까 이쪽으로 좀 많이 넘어오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 예탁금이 60조 이상으로 좀 더 늘어야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용인데요. 신용이 조금 최근에 좀 많이 늘었습니다. 이 거래소 이게 직전 고점을 뚫고 신용이 좀 늘었고 코스닥은 아직 직전 고점까지는 가지 못했다. 합쳐서 한 18조 중반 정도 되기 때문에 적은 수치는 아닙니다. 예전 같으면은 좀 워닝 시그널이 될 수가 있지만은 지금 시장은 사실 외국인들이 이제 한 4일째 사는 시장이기 때문에 크게 예전같이 이렇게 워닝 시그널은 아닐 것 같아요. 특히 예탁금이 좀 더 올라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어저께 보시면 한국 시장에 대해서 다들 이제 비중학대로 좀 올립니다. 일단은 사실 한국 시장이 이렇게 최근에 그나마 제일 강한 게 이 글로벌 시장이 좋은 게 아니죠. 관세라든가 그런 게 아닌데 이 국내 이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새로운 정보가 들어서면서 지금 금리는 우리나라는 계속적으로 인하하는 단계고요. 그 다음에 새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추경 얘기가 나오죠. 기존의 10조 초반에서 20조 정도 더해서 한 30조 정도 그렇게 돈을 푼다는 거예요. 지금 국내는 유일하게 거의 해외 이 글로벌리 유일하게 이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을 동시에 하는 나라가 된 겁니다. 그리고 환율이 빠지면서 이렇게 외국인들이 이제서야 주가가 좀 많이 올랐지만은 이제서야 지금 시장에 지금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그 외사 증권사들이 한국에 대한 그 의견을 다 올립니다. 전부 지금 한국 비중이 거의 없어요. 이제 채우는 단계다라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목표치를 뭐 3,100포인트로 올렸다라는 건데 이 지수라는 건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라든가 2차전지만 조금만 또 올라주면은 또 지수는 크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지수 목표보다는 일단 시장이 좀 편안해질 것 같다. 그래서 그 순환매 속에 대응을 좀 잘해야겠다. 이제 그 정도 마인드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사실 그 PBR 우리가 최근에 상법 개정이라든가 그런 것들 PBR 논의를 했는데 PBR 한 배가 돼야지 코스피가 3,000포인트입니다. 3,000포인트가 PBR 한 배예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 4배고요. 일본도 뭐 1.4배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밸류에이션 그 위에 업사이드는 항상 좀 열려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과 섹터의 타이밍을 좀 잘 잡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뭐 정치 리스크 완화죠. 우리나라 시장이 8월 이후에 계속적으로 빠졌던 게 우리나라만 그렇게 빠졌었죠. 그러니까 돌아보면은 12월 달에 그렇게 계엄이 터질지 아무도 몰랐지만은 주식시장은 그런 불확실성을 반영을 해왔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 재정정책, 추경,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 통화 정책까지 같이 시행이 되는 거의 유일한 국가라는 거고, 최근에 뭐, 그 공약 사업들에 있어서 이제 많이 좀 나오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이 거대 여당이고, 이제 행정부랑 국회가 모두 장악했기 때문에 이제 좋게 보면은 이제 하고자 하는 뜻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했던 게 뭐다? 자본시장 개혁, 지배구조, 밸류업. 그래서 이제 상법 개정인데 본회의가 예정돼 있어서 이제 거기서 통과될까 했는데 일단 민주당 같은 경우에 원내대표 지도부가 지금 선거를 합니다. 만료가 돼가지고 이 원내 지도부가 뭐 조만간 뽑힐 것 같아요. 한 1, 2주 내에. 그러면은 새로운 원내 지도부가 추진을 한다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아까 이제 그 1시 이후에 우리 시장이 좀 무너졌던 게 요런 게 갑자기 나왔던 건데 그거는 뭐 시기의 문제다. 그래서 요런 그 주주 친화적인 정책은
민주당과 대통령이 확실하게 공언을 했기 때문에 이쪽은 뭐 이런 걸 통해서 뭐 5,000포인트를 목표로 한다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MSCI 선진국 편입 기대감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못했던 게 공매도 했었죠. 그 다음에 뭐 환율 뭐 이런저런 것들로 계속적으로 안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공매도는 우리가 다 전 종목 해소를 했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나가기 때문에 이 MSCI 선진국 와치리스트에 들어야지 1년 후에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되는데 그 와치리스트가 이달에 6월 한 20일 경에 발표가 됩니다. 이 워치리스트에 만약에 들면은 1년 후에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럼 200에서 300억 달러의 패시브 자금이 들어온다. 3, 40조의 자금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상당히 이거는 호재다. 일단 지켜봐야 되겠죠. 그리고 뭐 아직까지 밸류에이션이 싸다는 거죠. PER이 10배가 안 되고 이 PBR도 지금 0.9배입니다. 한 배가 3,000포인트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싸다. 신흥국 펀드 기준으로 한국 비중이 상당히 낮춰져 있다는. 외국인들이 뭐 8월 이후에 뭐 계속적으로 팔아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비중이 훨씬 낮습니다. 지금 언더웨이트. 그래서 최근에 쇼커버라든가 조금씩 채우기 시작한 게 이렇게 4일 동안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환율이 워낙 강세여야지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차익을 얻기 때문에 항상 환이 강해져야지,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떨어져야지 우리나라 증시가 강했습니다. 지금 거의 뭐 1,500원 한번 볼까요? 환율? 자, 한때는 거의 4월 초에 그때 그 관세 나올 때 1,500원까지 갔다가 지금 350원까지 좀 빠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원화가 이제 또 강세가 돼야지 외환 투자 입장에서는 환차익이 되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1,300원 정도를 제시하는 것 같아요. 그럼으로써 우리나라 투자 자금도 미국 주식 한 스프릿은 많잖아요. 거의 한 100조 가까이 나가 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예탁금이 60조 채 안 되죠. 그래서 그런 자금들도 국내 해외 자금뿐만 아니라 국내 자금들도 다시 이제 국내 시장으로 유턴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이 반도체가 사실 올라줘야지, 뭐, 하이닉스는 사실 뭐, 할 만큼 했죠. 작년 고점까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삼성전자가 지금 6만 원을 못 넘고 지금 몇 개월 동안 이 박스권에 갇혀있기 때문에 이 반도체가 돌아서는 게 앞으로 3,000포인트 이상 가는데 사실 가장 큽니다. 왜냐면은 이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20%를 넘어요. 하이닉스랑 합치면은 거의 30%가 됩니다. 근데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턴을 했어요. 일단은 메모리 반도체 업체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얘도 작년 8월 이후에 계속적으로 요 박스권 놀다가 지금 거의 박스권을 뚫으려고 합니다. 주봉으로 보면 아직 여유가 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내 이제 반도체도, 그 다음에 이제 AI 쪽은 뭐 엔비디아니 거의 정고점 가까이 가고요. 그 다음 TSMC도 거의 정고점 가까이 갔죠. 그래서 국내 이제 이 하반기, 지금 최근에 그 스팟 가격, DDR 반도체 가격은 상당히 좀 올라요. 이제 그게 관세 때문에 선반영을 한 거냐, 그래서 이제 하반기 때 꺾일 거냐, 이제 그런 논쟁이 있지만은, 어찌됐든 우리나라 시장도 한 번 더 업그레이드를 하려면은 삼성전자와 밑에 이제 소부장들, 그런 애들이 이 턴을 해줘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그 미국 주식들이나 그 다음에 전반적인 걸 보면은 가능할 걸로 봅니다. 이전에 우리 상반기 때 강했던 방산조선, 원전 외에 최근에 이 고배당, 자사주 소각, 그래서 저 PBR 지주사 이런 것들이 같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크게 요거는 계속 보여드렸죠. 요게 이게 상방 강했던 섹터, 못 가는 섹터인데, 요런 것들이 좀 턴을 해줘야지 지수가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된다. 근데 요게 지금 보면은 상당히 좀 빠르게
확확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한번 종목들을 한번 쭉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드라마 제작사들 이런 것들이 거의 한 3년, 4년을 쉬었습니다. 3년, 4년을 내리 쉬었는데 가장 컸던 게 이 넷플릭스라든가 이런 OTT에 납품을 할 때 제작비가 너무 올라갔어요. 이게 주인공들의 그 출연료가 너무 올라가서 이익이 안 났습니다. 근데 아침에 제가 보는 기사를 좀 보여드렸죠. 넷플릭스에서 주연 배우 출연료 회당 4억으로 하한선 결정을 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시진핑이랑 통화를 했었고요.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바닥에서 좀 꿈틀꿈틀 했었어요. 보시면은, 자, 먼저 SBS. 요때 작년 말에 튀었던 건 뭐다? 넷플릭스에 구작을 납품한다. 라고 하다가 쭉 요때 튀고 쭉 빠졌다가 다시 좀 반등을 했던 게 1분기 실적이 생각보다는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이제 튀었죠. 그러면서 전고점 뛰어넘으니까 주가는 뭐 거의 자 월봉으로 보면은 거의 뭐 4년 내리 쉬었기 때문에 이제 전고점을 뚫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빈집이었죠. 수급이 좀 붙기 때문에 좀 앞으로는 조금 더 편안하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자 컨텐츠리 중앙도 마찬가지죠. 21년 말에 거의 한 85,000원에서 거의 뭐 5,000원까지 거의 10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기도 이제 돌아서는 겁니다. 그 메가박스 그다음에 롯데시네마 여기 메가박스가 대주주니까 그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의 합병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웨이브와 티빙의 또 합병 그다음에 좀 전에 기사가 난 건데 SLL 중앙이라고 이 SLL 중앙을 이 IPO를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IPO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매물로 나온다. 컨텐츠리 중앙이 지분 53.8%를 들고 있는데 가치는 1조 초중반이 될 전망이다. 근데 이거는 조금 오반 것 같고 컨텐츠리 중앙의 시가총액이 얼마인데 2,500억인데 이 자회사가 1조 넘게 매각이 된다? 엄청난 거죠. 어쨌든 너무 쩔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모멘텀이 생기는 거죠. 여기도 보시면은 이렇게 거의 1년 가까이 여기서 놀다가 이제 튀는 거죠. 이제 돌아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섣불리 파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가 그죠? 여기도 이제 정거 좀 뚫으면서 장대 양봉이 나는 거죠. 거래가 실리면서 주봉으로 봐도 월봉으로 봐도 이제 돌아서는 단계. 그 다음에 CJ E&M도 마찬가지. 그래서 일단 월봉으로 보면은 거의 완전히 쩔어서 이게 지금 뭐 티도 안 나죠 이만큼. 그러니까 이런 그 미디어 주식들이 사실 일단은 하반기에는 무조건 좋아집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아주 티나게 아주 V자 각도라기보다는 이 여러 가지 원가 절감이라든가 아까 넷플릭스 뭐 합병 매각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점차적으로 돌아서니까 이런 것들을 잘 보시고 이제 돌아서는 단계다. 그리고 뭐 엔터는 그냥 올타임 하이입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작년 가을부터 해서 올 연말까지 또 내년까지 전체적으로 그 엔터사들의 이익이 거의 한 2배 정도 늘어나요. 그래서 이 구조적으로 이 턴어라운드를 하기 때문에 이건 조금 그냥 뭐 매매하지 마시고 그냥 쭉 들고 가라. 일단은 그 하이브 이번 달에 그 월봉입니다. 주봉으로 볼까요? 자, 30만 원. 여기서 이제 그때 42만 원인데 뭐 이때는 그 메타버스가 있었지만은 여기도 요 박스권을 좀 뚫으려고 하고요. 그 BTS가 이달에 다 제대를 하죠. 그 다음에 이 JYP가 제일 못 갔거든요. 제일 못 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저는 업사이드가 좀 제일 크다라고 봅니다. 정권점까지 14만 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금 YG엔터는 사실 거의 정권점 가까이 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때의 블랙핑크는 개인 단체 다 YG 소속인데 지금의 블랙핑크는 만 소속이고 개인별로 소속사가 좀 다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건 뭐 거의 다 왔고 이제 SM도 사실 요때 23년 초에까지 거의 갈라 그러죠. 근데 이때는 그때 M&A 전쟁이 붙었죠. 하이브랑 카카오 전쟁으로 좀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이 엔터주들은 뭐 좀 편안하게 내년까지 그냥 좀 보셔도
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중국 관련 롯데관광개발 여기도 계속적으로 주봉입니다. 이게 일봉으로 보면은 뭐 가파르죠, 그죠? 일봉으로 보면은 가파른데 주봉 월봉으로 보면은 여기도 인제 돌아서는 단계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주도 카지노가 이제 막 좋아지는 국면이기 때문에 항상 이제 월봉 주봉까지 봐서 판단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쪽도 계속 올타임 하이죠. 피부 미용 쪽 파마리서치, 원텍, 휴젤. 하여튼 이런 것들은 항상 우리나라 그 외국인들이 오면은 가장 이런 그 피부 미용 쪽으로 소비가 좀 많기 때문에 항상 좀 조정을 받으면은 좀 기회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 LNC 바이오라고 요것도 오늘 그 100만 주 정도 물량이 좀 나오는 날이었는데 보시면은 그 전에 빠져놓고 오늘은 또 급등을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 물량 나오는 날, 나오는 전날 요럴 때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유통주들이 오늘 많이 빠졌습니다. 이게 기사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민주당에서 그 대형마트 규제를 한 번 더 지금 이제 2주 간격으로 하는 휴업을 다시 한번 시도를 한다라는, 근데 단독 기사였고 보시면은 이게 작년 9월 달에 발의를 해놓은 겁니다. 지금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오늘 민주당 의원들이 일부에서 또 반대 의견이 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대형마트를 규제한다고 우리가 재래시장이 더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건 알잖아요. 사실 뭐 쿠팡이라든가 인터넷 쇼핑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마트가 밀린다. 오늘 많이 밀렸죠. 이런 것들은 사실 그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좀 추가적으로 밀리면은 다시 한번 자리를 잡아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 쉬었던 방산조선이 또 튀어나간다. 이거는 뭐 계속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사실 현대로템 5일선을 안 깨죠. 5일선을 안 깨고, 그 다음에 한화에어로도 사실 뭐 한두 달 정도 쉬다가 또 뚫고 가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하나 시스템, 이것도 한 달 쉬다가 오늘 또 장대 양봉 20% 정도 올랐죠. 이게 하나 에어로랑 한화 시스템이 오늘 급등을 했던 게 호주에 조선사가 있습니다. 그거를 미국에서 이제 인수하는 걸 승인을 해줬어요. 그래서 근데 그걸 한화 오션이 사는 게 아니라 한화 시스템이 60%, 한화 에어로가 40%, 이게 둘이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방산 쪽도 쉬다가 한 달 정도 기간 조정을 받았지만은 또 언제든 또 튀는 요런 거. 그다음 조선주도 일단은 이 두 개가, 삼성중공업은 딴 애보다 좀 늦게 시동을 걸었죠. 이게 LNG선은 좀 반영되는 게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삼성중공업은 이 환을 해지를 하기 때문에 사실 1,400원, 1,500원대 환율이 좋았을 때 못 올랐지만 환율이 이렇게 빠지면 환 해지를 했기 때문에 수혜를 더 받는 거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덜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좀 여유가 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국조선해양, 여기는 이제 중간 지주사입니다. 현대중공업, 삼호중공업, 미프조선을 세 개를 다 갖고 있는 중간 지주사이기 때문에 이 한국조선해양이 두 개가 좀 제일 낫다. 그 방산조선도 쉬다가 이렇게 또 튄다, 이렇게 순환매가 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력기기 쪽도 쉬다가 이제 다시는 시동을 걸죠. 특히 이제 그 효성중공업이 올타임 하이로, 여기 뭐 이제 이걸 뚫고 올타임 하이로 쭉 5일선 안 깨고 쭉 가고 있고, 그 다음에 현대일렉이 한동안 쉬었다가 오늘 다시 정고점을 향해서 또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좀 제일 낫다고 했던 게 이제 일진전기인데, 일진전기도 아직 정고점까지 여유가 좀 있죠. 그래서 좀 잘 보시고요. 건설주들, 뭐 현대건설, 뭐 여기는 뭐 그냥 3월 이때쯤 말씀드렸는데 건설 플러스 원전까지 해서, 근데 여기도 보면은 주봉으로 이 정도. 그 다음에 다른 또 건설주들, BNC도 이것도 이제 원전까지 해서 턴어라운드 개념으로 이렇게 지금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후발주자로 GS건설, 이런 게 이때부터 팍 튀죠. 여기도 이제 월봉으로 보면은 아직
뭐 여유가 좀 크죠. 대우건설도 비슷하게.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화학 쪽에서도 이 금호석유 같은 거는 자, 1분기 서프라이징을 내고 세론이 나왔다가 오늘 다시 좀 급등을 했습니다. 요거는 2분기가 이제 계절적으로 조금 QOQ로 준다 그래서 이제 이때 빠졌지만은 하반기 때도 좋아집니다. 그리고 금호석유는 또 지주사 컨셉이 있어요. 이제 자사주가 16%, 5% 많고요. PBR도 뭐 0.5배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이 13만 원만 뚫어주면은 또 바로 위에까지 열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증권주도 계속적으로 이 올타임 하이 제일 강하죠. 제일 대장이 미래에셋. 미래에셋 증권은 뭐 5일선까지도 안 오죠, 지금. 특히 이제 미래에셋 증권은 자사주가 또 30%가 넘어요. 이게 증권주 중에 가장 많은 거고. 그래서 미래에셋 증권, 한국금융지주,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5일선도 안 깨면서 이렇게 쭉쭉쭉 가고 있다. 사실 증권주가 요 2달 동안 제일 대장입니다. 제일 많이 올랐어요. 자, 그 다음에 지주사들이 조금 어제부터 이제 약간 좀 흔들리는데, 목요일 날 본래 이제 상법 개정안 통과가 예정이 돼 있었는데, 민주당이 이제 원내 지도부가 바뀌면서 그때 이제 본회의 자체를 안 열고 한 1, 2주 있다가 원내 대표가 새로 선출이 되면은 그때 다 일괄적으로 처리를 한다는 거기 때문에 이 지주사들은 밀리면은 다시 한번 보시는 게 맞습니다. 특히 이제 SK, 롯데 이런 것들이 자사주 비율이 높아요. 롯데가 한 30%가 넘고요. SK도 한 25% 되고, 그다음 CJ는 또 올리브영까지 엮어서. 그 다음에 요런 컨셉으로 어저께 이제 모비스가 급등을 했는데, 이게 우리나라 이제 싼 주식들이 쌌는데 모멘텀이 없던 주식들이 이렇게 벌떡벌떡 합니다. 이 모비스도 어떻게 보면 이제 현대차 그룹의 지주사 회사예요. 사실 현대 모비스만 지배하면은 현대차 그룹 전체를 지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주가를 눌러왔었죠, 사실. 이거를 정의선 회장이 사야 되는데 주가를 몇 년 동안 모비스는 눌러왔습니다. 눌러왔는데 이렇게 이제 상법 개정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정책이 나면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 그리고 이제 카카오도 어떤 코인, 그죠? 스테이블 코인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있었지만은 자, 어제 박스권을 뚫었죠. 그 다음에 전 정권이랑 사이가 어떻게 보면 뭐 재판에 끌려가고 앉았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카카오 자체도 또 지주사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카카오도 일단은 뭐 몇 년 동안 기었기 때문에 요 어저께 양봉은 좀 의미가 있습니다. 거래가 터지면서 요 박스권을 뚫었기 때문에. 그래서 카카오도 오른다고 많이 물려 있으면은 뭐 쉽게 매도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테마성 종목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난리였죠. 스테이블 코인 관련 리서치 회사 대표가 이제 그 정책 실장으로 가면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이 급등을 합니다. 그래서 뭐가 뭔지는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 급등을 했으니까 이 IT생 글로벌은 이 금 거래소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금 가격이 오르는 것도 반영을 하기 때문에 자, 요렇게 급등을 했었고, 그 다음에 한국정보인증. 자, 요 주식도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근데 여기는 또 숫자도 어느 정도 나옵니다. 잡주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 유일하게 숫자가 좀 나오고, 그런 주식이다. 그 다음에 갤럭시 머니트리. 일단 뭐 다날 이런 건 결제인데, 그 페이코인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거래소 관련해서 우리기술 투자. 이런 것들이 이제 코인과 이 정책과 연관돼서 올랐고요. 그 다음에 AI 소프트웨어는 좀 한바탕 했습니다. 많이 올랐죠. 이것도 이제 새 정부 AI 수석이라든가 AI 정책으로 많이 올랐어요. 이것도 일단은. 그나마 이제 숫자가 잘 나오는 건 한글과 컴퓨터. 이거는 이제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근데 일단은 뭐 어느 정도 오른 상태고요. 그 다음에 솔트룩스. 이것도 이전에 그좀 또 넘은 상태고, 코난 테크놀로지도 어찌됐든 뭐 이런 것들이 약간 테마성으로 좀 움직인 거다. 그래서 하여튼 뭐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지수 3,000포인트가 사실 PBR 1배이기 때문에 못 갈 이유도 없고, 그 이상 가는 것도 사실 뭐 삼성전자가 지금 뭐 한 6개월, 한 8개월, 이 8개월을 요 박스권에서 좀 놀았기 때문에 자, 여기만 뚫어주면은 지수를 또
땡길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2차 전지도 마찬가지. 지금 뭐 순환매들이 빠르게 섹터별로 종목별로 좀 빠르게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항상 추격 매수보다는 미리 좀 자리를 잡고 눌릴 때 매수하시면은 뭐 앞으로 이제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해서 정리를 하고요. 싱크머니 TV와 또 하우투머니 TV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 이 정도 마치고요. 목요일 날 다시 7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